그녀가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다. 나는 남자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고 그 여자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협박했다.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든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온다. 나는 민서였다. 29, 평범한 회사원. 준호와 3년째 사귀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이었다. 매일 퇴근 후 그의 아파트로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한강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결혼 얘기도 슬슬 나올 무렵이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준호가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나는 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다. 충동적으로 비밀번호를 풀었다. 그는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썼으니까. 메시지 앱을 열자 낯선 여자의 이름이 보였다. 지은. 사진이 수십 장, 그녀와 준호가 호텔에서 찍은 셀카,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더 노골적인 것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이 떨려 핸드가 떨어질 뻔했다. 어떻게? 왜? 준호는 나에게 너만 사랑해라고 매일 말했다. 출장 갔을 때도 영상통화로 안부 확인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배신감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그 여자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의 프로필을 따라가며 추적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그녀는 같은 회사 후배였다. 예쁘고, 젊고, 야망 있는 타입. 준호와의 사진을 올리지 않았지만 위치 태그가 겹쳤다.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우리 집 근처 공원까지. 며칠을 잠 못 이루며 증거를 모았다. 스크린샷, 통화 기록, 위치 추적 앱까지 설치했다. 준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먼저 그녀에게 말해야 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마침내 그녀를 만났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는 약속된 듯 앉아 있었다. 나는 테이블로 다가가 앉았다. 김지은 씨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눈빛이지만 곧 웃었다. 누구세요? 준호 오빠 여자친구예요. 민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 언니. 준호 오빠가 말했어요. 곧 헤어질 거라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헤어질 거라고? 그럼 왜 아직도 만나?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사랑이니까요. 언니랑은 그냥 습관이었대요.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준비한 증거를 테이블에 쏟아냈다. 사진들, 메시지들. 이게 습관인가요? 당신이 불륜녀예요. 준호한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 회사에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처음으로 동요하는 기색. 그럴 수 없어요. 제발. 왜 안 돼요? 당신이 한 짓이에요. 나는 일어났다. 그게 끝이었다. 진실을 말한 것뿐. 그녀가 울먹이며 빌었지만 무시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를 기다렸다. 그는 늦게 들어왔다. 오늘 피곤해 하며 나를 안았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지은에게서가 아니었다. 낯선 번호. 너 그 여자 만났지?
입 다물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협박이었다.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다음 날 내 인스타에 이상한 댓글이 달렸다. 불륜녀 쫓아다니는 미친년, 그리고 내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일상을 찍은 사진들. 지은이었다. 그녀가 나를 역으로 추적한 거다. 준호에게는 내가 미친 여자라고 말했다. 준호가 나에게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지은이 말하던데 너 스토킹했다고.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진짜야? 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싸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은은 뻔뻔했다. 오빠, 그 언니가 먼저 협박했어? 나 무섭다고. 준호가 나를 봤다. 믿지 못하는 눈빛. 민서야, 너 왜 그랬어? 나는 울었다. 너희가 먼저 배신했잖아. 그날 준호는 집을 나갔다. 지은에게로. 그리고 협박은 본격화됐다. 내 회사 메일로 사진이 왔다. 준호와의 친밀한 사진들. 하지만 캡션은 이 여자가 스토커예요.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진실을 말한 죄밖에 없는데. 협박은 점점 심해졌다. 밤에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문 앞에 이상한 선물이 놓여 있었다. 죽은 꽃, 피 묻은 듯한 편지.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내 가족도 위험해.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민서야, 누가 집에 왔었어. 이상한 여자. 지은이었다. 그녀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왜? 내가 진실을 말했다고? 준호에게 연락했다. 지은이가 나 협박해. 도와줘. 그는 한숨만 쉬었다. 민서야, 그만해. 지은이 울면서 말하던데 너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대. 트라우마. 내가 피해자야. 너무 집착하지 마, 헤어지자. 그 말이 끝이었다. 그는 지은을 선택했다. 불륜녀를. 나는 혼자 남았다. 친구들에게 털어놨다. 하지만 그들조차 너무 과했어. 그냥 헤어지직 했다. 왜 모두 그녀 편일까? 지은의 배경을 더 파헤쳤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아버지가 회사 임원. 그 힘으로 나를 누르려는 거였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민서가 남자 훔치려 스토킹했다. 상사가 불렀다. 요즘 집중 안 되네. 휴가 써. 나는 버틸 수 없었다. 사표 냈다. 집에 틀어박혔다. 그때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이제 알겠어. 입 다물면 그만둘게. 분노가 폭발했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도망쳐야 해. 복수를 결심했다. 그녀가 나한테 한 대로 갚아주리라. 먼저 증거를 더 모았다. 준호와 지은의 불륜 증거를 정리했다. 그녀의 SNS를 해킹처럼 추적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친구 도움으로.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도 불륜만 한 게 아니었다. 회사에서 상사와도 관계가 있었다. 승진을 위해 그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회사에 익명으로 보냈다. 며칠 후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회사에서 조사받는다.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다. 처음으로. 너야? 이 짓 한 거 너지? 모르겠는데. 미친년.
그만해. 너처럼. 그녀가 울었다. 제발. 내 인생 망가져. 내 인생은 어땠는데?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통쾌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악랄해졌다. 내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때의 실수, 전 남친과의 일까지. 내 가족에게까지 갔다. 동생 학교에 소문 퍼뜨렸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기로. 준호를 다시 만났다. 지은이가 미쳤어. 도와줘. 그는 동요했다. 지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복수의 소용돌이가 시작됐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독이 됐다. 지은의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됐다. 승진 취소, 동료들의 시선. 그녀 아버지가 분노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얼굴이 초췌했다. 민서 씨, 제발 그만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준호 오빠도 나 떠났어요. 다 언니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잖아. 그녀가 테이블을 쳤다. 너도 똑같아. 나 추적하고 증거 모으고. 스토커잖아. 그 말이 아팠다. 내가 그녀처럼 됐나?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충혈됐고 얼굴이 야윳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다. 준호가 연락 왔다. 민서야, 미안해. 지은이랑 끝냈어. 돌아올게. 이제 와서. 사랑해. 거짓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흔들렸다. 아직 사랑했으니까. 그때 경찰이 왔다. 지은의 신고.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했어요. 나는 충격받았다. 증거가 그녀 손에 있었다. 내가 보낸 메시지들, 추적 기록.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변호사 선임, 돈이 들었다. 가족이 도왔다. 재판에서 지은이 울면서 증언했다.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매일 따라다니고. 준호도 그녀 편 증언. 민서가 집착했어요. 나는 배신당했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했다. 내 증거를 제출했다. 불륜 증거. 판사는 양쪽 잘못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은의 협박도 인정됐다. 합의로 끝났다. 하지만 내 삶은 이미 망가졌다. 일자리 잃고, 친구 잃고. 지은도 마찬가지. 회사 그만두고 집안에서 쫓겨났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후회하며 나에게 빌었다. 나는 그를 용서 안 했다. 너희 둘 다 내 인생 망쳤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승리한 느낌이 아니었다. 모두 잃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트라우마가 깊었다. 밤의 악몽,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서울 떠나 부산으로.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이게 끝이 아니야. 불안이 엄습했다. 부산의 바다는 차가웠다. 새 직장, 새 아파트.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뉴스에서 지은의 소식이 들렸다. 그녀가 자살 시도했다.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갔나? 준호가 찾아왔다. 민서야, 지은이,
병원에 있어. 왜 나한테? 내가 원인이라고 해. 분노가 다시 솟았다. 너희가 시작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순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됐다. 지은이 퇴원 후 나를 만났다. 민서 씨, 미안해요. 나도 피해자였어요. 준호가. 변명하지 마.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솔직하게. 그녀도 준호에게 이용당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공통의 적이 준호였다. 우리는 합쳤다. 그에게 복수하자. 준호의 약점을 찾았다. 회사 비리, 돈 문제. 익명으로 신고했다. 준호가 무너졌다. 해고, 빚. 그가 나에게 왔다. 왜 이래? 사랑했잖아. 사랑. 배신이었지? 그는 울었다. 도와줘. 무시했다. 지은과 나는 친구처럼 됐다. 이상한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 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됐다. 서로 이해했다. 복수는 공평해야 했다. 준호의 삶이 바닥쳤다. 그는 알코올에 빠졌다. 나에게 매일 메시지. 죽고 싶어.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후회했다. 너무 멀리 갔나? 지은이 말했다. 그만하자. 우리도 괴로워. 내가 먼저 협박했어? 미안해. 우리는 화해했다. 진짜로. 준호가 사고 났다. 음주운전. 중상. 병원에 갔다. 그는 나를 봤다. 민서야. 왜 이렇게 됐어? 그가 울었다. 모든 걸 고백했다. 지은을 이용한 거, 나를 사랑했지만 약해서. 용서했다. 아니, 이해했다. 인간은 약하다. 배신도, 복수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 삶. 지은과 가끔 연락. 준호는 회복 중.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영원히. 복수는 공정하지 않았다. 모두를 파괴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착한 사람. 지은은 해외로 갔다. 새 출발. 준호는 교도소에. 비리 혐의. 나는 그 모든 걸 잊으려 했다. 하지만 가끔 떠오른다. 그 카페, 그 메시지.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었나? 아니. 배신이 잘못이었다. 나는 강해졌다. 상처가 나를 만들었다. 끝은 없었다. 삶은 계속. 하지만 그 드라마는 내 인생 최고의 교훈이었다. 공평한 복수는 없다. 용서가 진짜 승리. 그렇게 나는 살아간다.